여기가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보는 무릎팍도사입니까? 아니요, 엉덩이가 떨어지자마자 선거가도의 힘을 받는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나올 필요가 있는 방송 김수민의 뉴스 밑장입니다. 과연. 네. 권태흥 전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죠. 저희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지금 공천 경쟁자가 포기를 하셨어요. 그죠? 네.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다. 네. 뭐 후보 단일합니까? 네, 후보 단일화로 합의를. 당연히 같은 당이니까. 우리 방송에 나오자마자 바로 네. 정치 신인인데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부전승으로 올라가 버렸어. 예, 그 당시에 우리 유튜브 생방송 댓글에 권태흥 본부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댓글이 달렸는데 근데 걱정이었어요. 그 댓글 내용은. 네. 저런 분을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거냐 했는데 굉장히 유력해졌습니다. 네. 네. 역사상 네. 예비후보 단이라는 역사상 네. 처음 아닐까. 예비후보 단이라도 처음이지만 게스트분이 치고 이렇게 소개도 안 들어오는 것도 했는데 이렇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게스트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멤버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 돈 벌러 돌아다녔지만 마음은 언제나 인디였다. 나를 인디로 재임용해다오. 안 됩니다. 부결. 인디계 류혁 이창원. 뭐야 이게 또. 아이, 뭐. 류혁 변호사라고 네. 삼성통으로 불리우는 이분이 이제 검사로 재임용을 이번에 하려다가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랬죠. 그걸 보면서 제가 이창원이 인디계에서 받는 취급이 저렇지 않을까? 넌 못 돌아온다. 너는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야, 인디계에서. 정말 벌어보고 있는 얘기 들으면 내가 말도 안 하겠다 정말. 네, 지난주에는 안 나오셨어요, 이창원 대표가. 제가 그 단은 못 받고 네. 재미없어가지고. 지난주에 색다른 재미가 있더라고. 슬쩍 봤는데. 네, 이창원 없으니까. 야 진짜 그 조정훈 이상원 투샷 정말 못 봐주겠더라. 투샷은 못 봐주지만 정말 못 듣는 거는 들을만했다. 그렇게 자부를 해요. 다음 멤버입니다. 김규현 기자를 삼성 라이온즈 취재로 발령을 냅니다. 이거는 직권 남용이 아닙니다. 재량입니다. 언론계 안태근, 네. 조용길. 안택은 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너무해. 맨날 소개는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네. 제가 그래도 네. 그 서지영 검사가 네. 함께 상을 받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함께 상을 받고 박수 쳐준 사이인데 서로. 무슨 상 받았어요? 무슨 상? 그 서지영 검사가 민원련에서 성유보상이었나? 성유보상. 네, 성유보상을 받았고 그때 제가 그 민원련의 올해 좋은 보도상을 받으러 갔었죠. 성유보 기자도 대구 출신. 네, 대구 출신이죠. 예, 저희 아버지랑 친구인데. 네. 그분 자주 생전에 자주 한 번씩 네.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출연자 소개입니다. 예. 조조, 당신은 태평세월엔 간적, 난세엔 영웅이다. 삼국지의 허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서울에선 정부 핵심이었는데 대구에 오니까 예비후보다. 대구 달서울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삼국지의 허소 아시죠? 허소. 네. 관상쟁이, 관상. 인물평론가 이렇게 나와요. 나무 위키에. 인물평론가. 예, 제가 허소 전 청와대 행정관 인적상을 좀 알아보려고 나무 위키에 검색을 했더니 허소, 바로 치면. 삼국지의 허소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그러면은 한 2000 삼국지가 2300년 전인가요? 2500년? 아니죠. 기원 후지 그렇죠. 기원이죠. 한 삼국지가 3세기? 한 1800년 전. 1800년. 네. 1800년 전 사람한테도 아직 인지도에서 밀리는. 한자가 다르니까. 한자를 그래요? 배우니까. 호소가 네. 호소는 아니죠. 네. 인지도. 허소 예비후보님 일단은 뉴스 밑장 청취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달서구 을에서 내년 올해 4월 총선에 출마하려고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고 예비후보 아닙니까? 네,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출마 예정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구 변화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각오로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사투리 써도 돼요. 원래 말투 아닙니까? 원래 말투 아니에요. 네.
좀 힘들죠 그런 게. 네. 아, 그냥 편하게 100%의 쓰시면 나의 마음이 나오기가 이제 조금 제약이 있는. 나오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실 겁니다. 저희 뉴스 밑장 게스트 최초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아니다. 아 있구나 청와대 근무 경험 있는 사람이 김충환 씨. 맞다. 네. 하지만 전 비서, 성주에- 거긴 꼭 비서관이었다. 못 봤어요. 직급을 따져야 되니까. 근데 전에도 전용기 편집장이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은 비서관보다 행정관이 더 행정관이 높은 높은지 줄 아는 알죠. 사람이 있습니다. 비서라는 그 어감 때문에. 왠지 이거 뭐 이렇게 가방 못지할 것 같은데 네. 비서관은 행정관은 뭔가 이- 고시에 붙어가지고. 네, 뭐 업무를 관장하고 책임질 것 같은 네. 이미지가 그래서 있죠. 지방선거 때 네. 행정을 굉장히 주목을 받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천집장이 네. 허소 전 행정관이자 이제 출마 예상자이신데 소개를 좀 네.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가?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름도 짧은데 네, 이름도 짧은데 3분의 2인데 보통 네. 사람의 일단 가장 네. 중요한 점은 홍준표 전 대표의 네. 후배입니다. 아, 영남고 출신인가요? 네, 아니 고려대 법대. 법대. 네, 고려대 법대 후배고 홍준표 전 대표가 아마 달서울 지역에 나온다면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되는 뭐 분이신데 소개를 좀 더 드리자면 그 왕산 허위 선생. 아, 네. 네, 멀리 가는구나.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구 가셨던. 네, 처음으로 순구 가셨던 의병장 네. 허위 선생이 고조부 할아버지의 막내 네. 동생이 허위 선생이고 아. 이 허소 전 행정관의 고조 할아버지가 방산 허운 선생. 온 선생. 네. 예. 이 허위 선생에게 군자금을 마련해주고 청송으로 가서 응가하면서 살면서 여기서 독립운동하는 동생들을 지원했던 집안에서 자랐고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허운 선생이 허위 선생의 형님인가요? 네, 큰 형님입니다. 아 그리고 네, 그 방산홍 할아버지께서도 네. 의병장이시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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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그런데 뭐 허소 행정관은 어렵게 살진 않았어요. 20대 초반에 반전이 있죠. 네. 아,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네. 네. 할아버지가 민선 대구시장을 지냈습니다. 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허흡입니다. 흡자. 아. 허자 흡자. 네. 네, 1954년부터 58년까지 대구시장 네, 민선입니다. 그때 민선이 있었나? 대구시장. 시의원 간접 선거로 아, 네. 네, 그 대구시장을 지냈고 그렇지만 대구시장을 직접 뽑는 제도 자체가 5.16 쿠데타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사라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고달픈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얼굴이 네. 왜 좀 바르고 나왔는데. 조부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 네. 그리고 이후에는 고려대 법대에 입학해서 네. 그 학생 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실제 학생 운동을 벌이고 1992년이었죠. 93년이었나요? 민자당 심판 투쟁본부를 구성해서 거기에 고려대 본부장을 맡아서 네. 부재자 투표 운동을 전국 최초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고시낭인으로 살았죠. 고시낭이. 아니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네. 공부를 했죠. 그러면 그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태어나신 고향은 어디세요? 대구 중구 네. 이제 봉산동인데 옛날 대구 상고 네네네. 맞은편. 지금 그 대구문화재단이 그 옛날 대구 상고 네. 건물에 있는데 진짜 그 진짜 대구에 사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진짜 근처인 대구 초등학교. 야 대구 초등학교. 집안 일가는 경북 구미 쪽 아닌가요? 허위 의병장님부터 네, 시작해서. 저희 집안은 이제 손이 좀 많지가 않아서 네. 그러니까 허위 할아버님, 허겸 할아버님은 이제 일찍 그쪽은 다 이제 만주에 이제 가셔가지고 독립운동 계속 하셨고, 네네. 이제 방산허운 선생님께서 이제 맞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뭐 종손이라 그래서 장손이라 그래서 이제 조선에 남으신 거죠. 네. 거기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그냥 몇 분 안 남으셨어요. 조선에 대부분은 다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 하셨고,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선산은 이제 그 청송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산에서 청송으로 네. 선산 옮기고
청송에서 주로 할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보내고 네. 청소에서 어린 시기에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주변에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가난하니까 이제 그다 일제 시대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관공서에서 그 사환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그 시작을 해서 이제 공부도 좀 하시고 하셔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네. 공무원 생활을 허흡 하다가 전 허흡 시장께서.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뭐 근거는 청송하고 대구입니다. 네, 대구고 대구에서 할아버님 사실 때 제가 또 태어났고 네, 그렇게 생각했죠. 네. 이 좀 궁금해지는 게 독립운동가 집안의 가정교육은 어땠을까? 그 선조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어릴 때 형성됐던 의식이랄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당신이 일단 공직자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아주 어린 시기에 그 할아버님이 어떤 공직자였냐 여기까지 뭐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고 나중에 그 시대에 이제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여러 분들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면 청렴하고 그다음에 일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분으로 그리고 아주 그 배포가 굉장히 컸던 시장으로 그렇게 기획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5살, 6살 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대화도 하고 듣고 이런 이제 그런 시절부터는 할아버지께서 그때 기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파, 네, 양파. 그 이렇게 주황색 색깔의 양파 그 주머니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양파망. 관련해서 양파망. 아, 망이요. 그거 특허가 있는 네. 이제 기업을 이제 경영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틈새 이제, 시장 같은데. 그때는 엄청날 때인데. 그때는 네. 이제 대단했죠. 그래서 아마 그 저희 할아버님 호가 홍산이세요. 홍산. 그래서 네. 기업 이름도 홍산기업.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네. 그 당시에 대구 경북에서 이제 세금 많이 내는 뭐 5대 기업 안에 드는 정도로 이제 기업이 좋았던 기업인데 우수납세 기업. 예. 요즘 같으면 이제 세무조사 몇 년간 면제해 줍니다. 네, 우수납세 내면. 네, 그래서 이제 또 제 기억에는 그 지금 반야월 쪽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공장에 이렇게 가보면 할아버님께서는 그 공장에 있는 관사에서 또 사셨어요. 사태.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낼 때 제가 중구 봉산동에서 생활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이제 할아버님 댁에 네. 가서 이제 지내고 할아버님 뵈러 갈 때는 그 어린 시기에는 그 반야월에는 공장에 갔었는데 그 이제 그 당시에는 노동자 분들을 위한 그 기숙사 이런 것도 있었고 좀 뭐 평이 그 노동자분들한테도 상당히 그 괜찮았다. 나름, 잘 네. 대우해 주신 그런 기업가였는데 이제 전문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전문 네. 경영인한테 맡기신 거죠. 아. 그래서 그 전문 경영인 그 당시에 전문 경영인을 맡기는 게 흔치는 않은데 그렇죠. 파격적이죠. 그때는. 그때 그래 맡기셨고 이제 연세도 좀 많이 들면서 이제 기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네. 그때 안 맡기시고 이제 가족 경영을 하셨으면 네. 지금쯤 이제 재벌 한 3세쯤 되셔. 내가 뭐 자유한국당으로 홍정욱처럼 뭐 이렇게 될 수 제가 있었는데. 고3 때 그 기업이 네. 부도가 났어요. 네. 할아버지는 이제 거의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네. 거의 손을 떼고 있는 상태인데 부도가 나서 저희 집도 그때 살던 집 20년 동안 제가 19년 살던 집에서 이제 거의 뭐 네. 이제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나오게 되고. 고3 때 그런 사건이 있으면 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고3 때 막 그런 이제 또 누가 집을 또 이중 매매를 해서 막 양쪽에서 이제 오는데 제가 집을 사셨던 분이 네. 이제 집으로 또 저희 아버님 또 교사셨는데 학교에도 찾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좀 어떤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이렇게까지 하신 일은 아닌 것 같고 좀 순리대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이렇게 공손하게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야 진짜 저는 그때도 네.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공손하게 겁을 주면서 눈빛으로 마른 공손한 나중에 눈빛을 거두고. 후감이 들은 이야기가 이제
그 아이 참 괜찮더라. 뭐 이런 저도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다. 여기서 또 깔때기가. 네. 그 공부하시고 이런 데는 지장이 없었나요? 그런 집안 환경이. 아무래도 네. 좀 이제 그때는 사실은 그거 아니었으면 서울대 갔다거나. 아니 그런 건 아니 그때는 이미 벌써 네. 제가 이제 고2 때 네. 이제 삼덕성당에서 이제 대학 다니는 선배님들한테 네. 그 광주 학살 아하. 얘기 듣고 네. 그때 당시 표현으로는 의식화가 된 거죠. 이미 고등학교 네, 때. 고2 때. 그때가 한 연도가 어느 정도? 그때가 86년도. 아. 네. 삼덕성당은 지금도 젊은이들의 성당이라고 네, 청년 성당으로 네. 굉장히 네, 유명한 곳입니다. 혹시 박정희가 거기서 결혼했나요? 거기는 계산성당에서. 아. 그래서 그것도 삼덕성당 그 주임 신부님이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유신 말기에 성당에서 그 유신 반대 강연을 네. 외부 초청 강사를 이제 초빙해서 그 성당에서 이제 그 반유신 강연도 이제 주최를 하시고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궁금도 하고 또 뭔가 유신 체제라는 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서 네. 그 젊은 이제 아주머님이셨죠. 그 성당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강연 들었는데 그때 뭐 곳곳에 이제 중앙정보부 요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께서 대단히 이제 개방적이고 또 그 학생들의 어떤 그 행복, 학생들이 어떻게 사는 게 더 훌륭한 길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좀 멋있게 네. 저희들한테 그 어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삼덕성당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그 신부님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학생 선배님들도 좀 자유롭게 네. 그런 한국 사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이제 좀 영향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아 그때 어린 나이에는 뭐 집안이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보다는 빨리 이제 데모를 열심히 하러 빨리 어디 공장에 가든 네. 대학을 가든 해야 되겠다. 고등학생 때 이미 그렇게 생각하셨다.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운동 영재셨네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대학교 가서 동의교육. 학생 운동하는 건 벌써 확정이 돼 있던 거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예, 때. 그때 고2 때, 네. 고3 때 이제 근데 고2 때 87년 항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당연히 이제 야간 자수 빼먹고 아. 개인적으로 참가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택 아시죠? 그렇죠. 택이라는 말. 택. 네. 그러니까 택을 제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국세청 네. 지금은 그 2280은 있는 그 도로 이제 거기 네. 이제 지하차도로 따라다니고 제가 이제 움직이는 거 보고 대학생 따라다니다가 한 번에 좀 맥이 끊겨서 이제 지나가는 대학생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다시 모이시냐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정보원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계를. 경계하면서 근데 고등학생이 정보원처럼 청년 정보원. 조금 약간 노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 어쨌든 물어보니까 왜냐면 그때 저희 학생 운동할 때도 고등학생들이나 고정도 네. 10대 후반 아이들도 정보원 활동한다는 아, 종종 있었거든요. 심어놨다. 그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그렇죠. 왜냐면 알바 비슷하게 네. 이제 좀 경찰이 돈을 얼마 황교안 주고 같은 사람들. 네, 이렇게 학교 하면 다닐 때. 근데 이제 형편은 그런데 안 나서지.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이거 이렇게 어설프게 할 건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근데 바로 공장에 가는 것까지는 그 당시에 깊게 고민은 안 했어요. 네. 뭐 아무래도 뭐 그 당시 노동운동 하셨던 분은 다 대학 가서 학생운동 하다가 그 결단의 산물로 이제 또 현장에 가시게 했는데 저는 그때 아주 어리고 해서 공장에 바로 간다는까지는 제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지 않았고 빨리 대학을 가서 뭐 제대로 이제 네. 대학생 조직 내에서 학생운동을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빨리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이제 입학하시자마자 찾아갔겠네요. 보통 뭐 빨리 대학을 가서 연애도 하고 캠퍼스의 낭만도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학생운동 하려고 빨리 대학을 가야겠어. 학생운동 연애하려고 학생운동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마 삼덕성당도 네. 연애하려고 예. 여학생들 만나려고. 네. 그 당시에는 그 남녀 공학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즐거운 우리 공간이었죠. 네. 재밌고. 시내도 가깝고. 시내가 동성로도 가깝고. 지금 와서 경로장에 뭐 다니고. 학생운동 의식화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지. 그때는 네. 그때는 주요한 것은 연애 사업이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당시 그래도 외로웠어요. 네. 아무래도 아마 그랬으니까. 이 삼덕성당에서 연애 사업이 잘 안 돼서 네. 자꾸 튕기니까 대학을 가야 되겠다. 뭐
뭐 저희 그 깁수가 마음속에는 그런 네.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네. 대학교 입학하던 연도가 80.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뭐 고3 때 그래 대마고 다녔는데. 아 결국에 재수를. 뭐 그래서 이제 네. 떨어지고 재수해서 네. 아, 제 인생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이제 재수생 때. 그 88년 2월부터 네. 한 7월, 8월까지 바짝 공부하고 88 올림픽 전까지네. 예, 그러고 그렇네. 알파 올림픽 9월에 있었죠. 아마 10월? 예, 네. 그때 좀 만화도 좀 보고 하다가 네. 근데 이현세 만화 이현세 만화는 약간 좀 보다가- 우동권하고는 거리가 먼데. 아니 좀 보다가 광주 청문회 그렇죠. 가을에 네, 늦가을에 청문회. 예. 광주 학살 광주 청문회랑 네. 오공비리 청문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했거든요. 그 시청률이 그때 뭐 초등학생도 보고. 그렇죠. 저도 기억나요. 저 유치원생이었는데 왔어요 저도. 네. 그래서 뭔지 뭐- 잘 몰라도. 저도 뭐 이미 약간 그 뭐 그런 성향을 가진 데다가 네. 그런 뉴스가 이제 청문회가 그것도 생중계되고 하니까 이제 막판에 뒤에서 막판에 좀 집중하기는 네. 좀 공부 집중이 조금 쉽지 않았죠. 그럼 8, 9학번이십니까? 네, 재수해서 8각. 예, 그러면 어떻게 학생운동 시작을? 저 일단 그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재수할 때 가장 친했던 친구하고 네. 원래는 이제 국사학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아, 국사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정동영의 후배가 될 뻔했네요. 그러네요. 국사학과는 서울대에 서울대 있죠. 예, 근데 그래서 다른 이제 학교는 별로 영남대에 없죠. 있어요, 영남대. 영남대하고. 네, 역사를 전공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제 친구가 같이 가자 이랬는데 제 친구가 한 10월 달쯤인가 이제 법학을 하면 사람이 대단히 논리적 사고를 네.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그래서 이제 최이배 의원은 감금되면 약하지 않다. 얼마나 논리적이야. 그 당시에는 뭐 입시 정보라든지 네. 뭐 저도 맞이였기 때문에 뭐 그런 학교 대학 공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네. 왠지 논리적 사고를 키운다 그러면 그 10대 후반의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또 매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가?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평생을 그 연구실 내에서 사료를 찾고 또 사적을 찾아가서 연구하고 이게 평생 할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논리적 사고 이런 말도 들었지만 점수 맞춰서 대략 가자. 뭐 그래서 이제 고대법대를 갔는데 점수 맞춰서 많이 이게 공부를 좀 잘 일으킬 법한 그렇죠. 그런 멘트. 채팅창에 악플. 갔는데 첫날 부탁드립니다. 대학 그 이제 입학하고 딱 갔는데 교수님들 뭐 말씀이라든지 우리 동기들의 이 분위기가 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시 준비 학원, 사시 준비 기간, 네. 사법 시험 준비 기간 기관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바로 이제 가톨릭 학생회, 가톨릭 학생이에요. 동아리 연합회, 네. 서클 연합회에 있는 가톨릭 학생회 찾아가서 왜 가톨릭 학생이었습니까? 온건해 사실은- 보이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네. 그 학생회관 가서 그래서 이제 뭐 한국사회연구회라든지 농학대 이렇게 몇 군데 가서 농학대가 좀 마음에 들었는데 농학대 갔다가 가톨릭 학생 한 번만 더 가보자 이렇게 해서 딱 갔는데 그 시간이 한 5시쯤 됐었거든요. 오후 5시.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그래 좀 더 어느 서클 활동할지는 좀 더 생각해 보고 일단 저 막걸리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시간대가 이제 뭐 저녁 먹고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따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엮인 거죠. 그래서 가톨릭 학생회 네. 그 다음 날부터 가톨릭 학생회에서 활동. 네, 여학생이 제일 많았겠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 학생회, 뭐 네. 기독 학생회, 불교 학생회가 그 운동권 동아리 중에는 또 중요한 동아리였기 네. 때문에 여학생들이 많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주로 복음을 전파하시듯이 네. 네. 학교 선배들께서 막걸리로 복음을. 네. 딱 보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여자 선배님들이 다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네. 뭐 복장이라든지 말투 이런 거 보면 다 운동하시는 분들이다는 느낌이 확 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학생 운동할 때 쳤던 사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그 5월 달에 메이데이 100주년. 그래서 굉장히 한국사에서 오랜만에 오랜 기간 이제 그 메이데이 행사를 제대로 못 하다가 메이데이 100주년 기념한 행사를 크게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그 100주년 연세대에서 했는데 그때 연세대 완전 원천 봉쇄돼 가지고 전날부터 계속 이제 그 집회장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뒷산 타고 선배들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 막 뒷산에 뭐 곳곳에 이제 백골단 있고 해서 네. 진입을 못 하고 저기 선배 하숙집으로 다시 왔다가 다음 날은 이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서강대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서강대에 모였는데 제가 이제 입학하기 전에 경북대 그 미국 부시 방한 반대 집회 한번 대학 진학하기 바로 직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기서의 부시는 아버지 아버지 부시죠. 네, 아버지 부시죠. 네. 예, 경북대 집회 이제 왜냐면 제 친구 몇 명도 이미 이제 대학 들어가서 학생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하고 이제 경북대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화염병을 막 이제 화염병 시위가 있었잖아요. 뭐 근데 좀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면 좋을 텐데 화염병은 좀 너무 위험하고 또 아픔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래서 네. 제가 폭력에 대한 그런 고민.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그 메이데이 때 서강대 갔을 때는 그 지랄탄 차라고 있죠. 페페포그. 네. 한 2시간 반을 엄청나게 이제 그 학교 안으로 막 페페포가 막 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이제 뭐 짱돌이라든지 화염병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참고 있다가 한 2-3시간 그 막 지랄탄 맞고 있으니까 네. 이제 좀 순간 욱한 거죠. 그렇죠. 이건 아닌 것 부하가 같다. 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서서 이제 뭐 좀 그런 시위를 하다가 잡혔어요. 대학교 1학년으로 잡혔는데 뭐 백골단 분들 와서 이제 그 대면 그 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일단은 조금 1학년이고 해서 네. 좀 뭐랄까 이제 근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경찰이 이제 검찰에다가 구속 품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구속시킬지 말지 그 정도까지 이제 갔는데 뭐 운도 따르고 또 1학년이고 해서 아마 검찰에서 이제 구속까지는 시키지 말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어머님한테 재빨리 이제 군대 보내라고 하면서 이제 구류 좀 살다가 나왔는데 운 좋게 저는 뭐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집시법 위반으로 저기 뭐 그 징역을 살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또 그래서 저는 뭐 구류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 범죄 경력 조회 보고서 있잖아요. 네네. 우리 예비후보 등록하고 신청하려면 필요한 딱 떼보니까 이때 딱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구류는 해당이 없나요? 예, 그게 벌금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뭐 비어 있겠네요. 네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내가 이거 뭐 한 거 맞나? 그러게. 뭐 이런 생각도 보통 좀 들고. 사무용복권 한 2-3번은 있어줘야 네. 저는 깨끗해요 아주 막 깨끗하고 그 직함도 청와대 전 행정관 이래버리니까 관료 출신인가? 네,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당 사무처장 이제 네. 경력을 제가 꼭 넣습니다 같이. 네, 뭐 제가 그러니까 사상 최다 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배출했던 당시에 네. 예,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지내기도 했었죠. 그 2018 오전에 년? 네, 그러면 학생운동 하시다가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바로 혹시 정치 법조인이십니까? 법조는 아니죠. 법조인이 안 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시험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시험에 거예요. 떨어진 거죠. 시험을 치셨어요? 아니 시험 뭐 1차 하면 되고 아. 그래도 또 뭐 7년 사귄 우리 또 친구한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시련도 좀 당하고 예, 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고시 공부에 좀 집중을 할까 하다가 그때 네. 이제 노사모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방선거 가기 이야기 전에 노사모에 가입하면서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사고의 변화라든지 네. 또 이제는 좀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변화도 좀 네. 많이 있었고 그래서 노사모 하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 창립할 때 처음 대전에 가서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고시 공부는 완전히 더 멀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핑계 같은 거죠. 이제 저도 이제 그 교원 임용고시 준비하려고 광화문에 가서 교육학 문제지를 샀다가 예,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 첫 해였거든요.
예, 그냥 집에 갔었어야 되는데 광우병 같구나. 촛불 시위하다가 물대포를 맞고 교육학 문제지가 훼손이 됐어. 그래서 시험을 포기했죠. 이거는 신의 계시다. 네. 구실 좋아? 이게 똑같다고 이게. 그럼 대학 일단 졸업하시고는 어떻게 뭐 진로를 이제 어떻게 잡으셨어요? 고시 공부 이제 그 일단 신임로에서 이제 노사모 동지들도 몇 번 만난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세버렸네. 네, 그래가지고 또 평생 같이 하는 네. 친구들, 동지들도 이제 만나고 그때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서울대 밑에서 노사모하는 애들이 지금 맹렬하게 활동 중이다라는 소문도 막 좀. 네. 그러니까 노사모 안이 아니고 네. 바깥에서 그런 소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네.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때 만난 친구 중에 한 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산에서 지금 출마 네. 준비하고 계시는 네. 전상원 네, 전상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네. 전 대변인님 네, PC방에서 만났다고. PC방에서 만났어요. 어쩌다 PC방에서 노사모래? PC방에서 뭐 인터넷 서핑하는데 그때 노사모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또 주로 노사모에서는 그 당시에 대단히 왕성하게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네. 노사모의 진로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PC방에서 이제 좀 하다가 또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지냈죠. 하고 근데 이제 노사모 그럼 노사모를 통해서 정치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그때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시민 정치 운동이라는 네. 표현을 하고 뭐 최초의 정치 팬클럽이다 이렇게 네. 하는데 시민 정치 운동이라는 용어가 이제 한 2010년대쯤부터 시민 정치 운동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하는 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특히나 이것은 이제 그 제도권에서 활동하시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방식의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정당 질서에 이제 개입해서 네. 변동을 만드는 그런 운동을 시민 정치 운동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설명을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고민은 없었겠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공감하고 또 훌륭한 바보 노무현의 낙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때 처음 그 모임에 나갔을 때 좀 나름 평소에 굉장히 이제 뭐 정치를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대체로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네. 이런 분들이 그게 그 모여서 이제 창립 준비도 하고 할 줄 알고 나갔는데 의외로 진짜 이제 보통의 생활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20대, 30대.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도 아직 남아있지만 정치 혐오. 그렇죠.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정치 혐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곳곳에 자기 주변에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따뜻하게 정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자기 생활 공간에서는 쉽게 이렇게 대화할 수 없는 것들을 노사모 모임에 오면 같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이제 결속력도 높아지고 네. 또 되게 또 술 한잔 하고 뭐 하다 보면 뒤풀이 하다 보면 되게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주로 이제 성당에서 뒤풀이 하시다가 노사모에서 뒤풀이. 밖에 가서 동아리에서 뒤풀이 하시다가 예, 또 노사모에서 뒤풀이에 뒤풀이 이제 하시다가 장소가 변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원래 뭐 어떤 조직이 잘 되려면 네. 항상 또 끝에 잘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재미가 없으면 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사모 이후에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정치에 이제 투신하시는 노사모 할 때 제가 이제 2002년에 대선 경선이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 경선. 그때 노무현 후보가 예상을 깨고 돌풍을 일으키고 후보가 되시는 과정에 경선 때는 본격적으로 노사모가 이제 그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선거인단 모집에 이제 같이 그 캠프하고 같이 이제 선거인단 모집 활동을 했고 또 이제 일단 경선에서 후보가 되니까 그때 제가 노사모 상근을 했거든요. 네, 노사모에 상근자도 있었나요? 네, 상근. 이 경선 후보가 되시고 또 민주당에서 노무현 후보를 흔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전개가 됐고, 노사모가 이제 선거법 제약 등등 때문에 노사모 말고 다른 정당, 인터넷 정당이라든지 이런 정당 형태로 이제 지원 운동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 인식도 대단히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그분들의 그런 방식도 필요하다고 뭐 공감을 했지만 네. 저는 그냥 노사모 지키고 있겠다라고 하고 노사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선거 지원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남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종로 노사모 그때는 그 구별 큰 도시에는 구별 노사모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소액 정치 자금 모금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모금 운동 상관없이 그런 활동들이 펼쳐지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면 어쨌든 금은 정치 자금으로부터 누군가는 조금 더 자유롭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좋은 정치인에 대한 큰 지원과 후원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운동을 펼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그 종로 노사모에서 이미 그 종로 노사모 안에서만 이제 그 모금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게 노란 돼지 저금통인가요? 그 당시에 노란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때는 노사모가 조용하게 있어야지 노무현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할 때인데 네. 시도별로 대표 일꾼이 계시니까 그 회의 때 제가 좀 적극 주장을 했죠. 그 종로 노사모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전국 사업으로 키워내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이번 대선에서 더 의미 있는 우리 정치 활동을 시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설명드리고 해서 그때 어렵게 꽤 그 논의가 길어진 끝에 결국 이제 전국 사업으로 채택이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노란 희망 대지를 이제 좀 배포하고 또 시도별로 자기들이 모은 돈 가지고 희망 돼지 저금통을 사서 주변에 배포하고 이제 요렇게 되고 지금 부산에 그 조경태 네. 의원을 하고 이상호 맞서게 되는 이상호 네. 노사모의 미키루크 미키루크. 그 선배가 사실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나니까 네.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또 재밌게 모아야 되잖아요. 또 퍼포먼스도 하고 그 과제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 그 이상호 우리 지금 예비 후보님께서 네. 아주 멋있게 부산에부터 바람을 일으키면서 트럭 하나 몰고 트럭을. 다니면서 네. 그걸 모금하고 이렇게 모으고 올라오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뉴스가 되고 네. 민주당 안으로 이제 결국 희망돼지 사업이 이제 정식 선거운동 사업으로 또 채택이 되고 네. 해서 그때 그걸 운동을 책임졌던 분이 추미애 네. 법무장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희망돼지 아줌마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부재자 투표 운동을 이제 우리 투쟁본부에서 처음으로 그 사업을 해서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각 대학에 다 퍼져나갔고 네. 지금 상당히 제도가 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 경험하고 희망돼지 사업 제가 제안하고 한 거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아시죠? 네.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 이제 논의가 있을 때 노사모에서 회원 전자 투표로 네. 이라크 파병 반대 결의를 하자. 네. 그래서 결의문을 초안을 만들고 그 안을 만들어서 전자 투표 제안에 붙이고 그래서 노사모가 이런 발언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네. 의견도 있었고 노사모가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그때 미국 이라크 전쟁은 네. 미국 나중에 드러나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대량 산살 무기가 전혀 없었다는 없었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전쟁 자체가 굉장히 정당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도 고민이 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지층이 먼저 파병 반대를 하면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다. 협상력은 왜냐하면 자기 제고가 된다. 그렇죠. 협상용으로 도움이 돼서 파병의 성격 그때 결국 전투병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파병 규모도 이제 많이 줄이고 해서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지지층에서 파병 반대한 게 그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좀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 듣고 나름 이제 하나의 지금까지 이제 좀 좋은 자부심으로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게 묘한 게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반대층이 다 파병 반대로 뭉쳐서 데모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국내 여론 설득이 어려웠을 거예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파병하는 게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한미 FTA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네. 또 이제 우리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적극 성의를 다해야 된다는 그 이회창 지지층들의 마음이 또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는 또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미국이 또 뭐든 다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잘 슬기롭게 잘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당한 정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것을 우리 노무현 정부가 미국하고 어쨌든 그 현실 속에서 협상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의 그런 반대 네. 의견이 잘 이렇게 활용이 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좀 자부심을 크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단일화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단일화 문제. 네, 전봉준 후보. 네. 후단 협의님. 네, 단일화 논의가 본격 시작하기 직전에 저는 이제 제가 노사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네. 계속 대선하고 또 이후에 정부 수립 후에 계속 정부에서 참여해서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 맞고 저는 뭐 일단은 그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실임으로 갔죠. 고시 공부하러. 네, 다시 공부하시러 갔다고요? 네, 저는 그냥 싹 돌아갔죠. 30대 중반에. 30대 중반 아이가 초반. 네. 초반에. 네. 하긴 뭐 홍준표 네. 전 대표도 네. 서른이 돼서 예, 고시 약간 합격했으니까. 이런 건 있었어요. 아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노사모를 활동을 했을 네. 때 저는 뭐 한마디도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이제 뭐 좀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정치하고 싶어서 제가 한다. 시각이 있어서 그런 시각 때문에 몇몇 분들은 이제 우리는 다시 생활에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니 그게 어떠냐 참여해서 기회가 오면은 정부에 참여해서 이런 그런 공적 활동을 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네.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딱히 뭐 바로 참여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고 네. 저는 그냥 원래 그 당시에도 꼭 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이제 실림으로 갔죠. 고시 공부는 어떻게 끝이 난 겁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맞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2002년 네. 그 희망대지 사업 네. 제가 제안해서 막 이렇게 할 직전에 저는 이미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좀 했죠. 그 당시만 해도 뭐 취업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시기는 아니어서 그 고민하고 떠나려고 하는 차에 이제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소액 모금 운동을 하면은 대단히 대선에서 의미가 있겠다는 아이디어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뭐 그냥 바로 회사에 생활하고 이런 거를 좀 생각 바뀐 편입니다. 그 몇 달 동안에. 그래서 하던 건데 다시 공부에 좀 전념할까? 갔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언제 전념이 안 돼. 네. 언제 마감하셨습니까? 그래서 고시원 생활을. 제가 고시 생활을. 그 2003년 정도에 네. 이건 내가 이거 얼마 안 됐어 끝났네. 감당이 안 된다. 더 했다고. 네. 감당이 안 된다. 어. 내가 공부에 이게 전념할 수가 없다. 예. 저는 감당이 안 그다음에는, 된다고 생각했고 예. 제가 이제 강태공 세월을 낙은 그러니까 네. 역사서도 좀 보고 하고 이제. 삼국지 어서 보고. 일단은 쓰는 돈을 확 줄이고 쓰는 돈 확 줄이고 뭉클이고. 이제 어머님 댁으로 이제 경산에 있는 어머님 댁으로 가서 네. 어머님하고 좀 못다한 시간들 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어머님이 되게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못다한 시간 필요 없다. 그냥 고시 합격해서 와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우리 같이 노사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은 이제 민주당이 그 당시에 그런 한계들을 보이면서 네. 이제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고 가자라는 그런 기획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의 후보로 우리 국민들께 이제 호소드리고 선택을 받았는데 집권을 하고 바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것이 좀 책임 정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열린우리당까지 막 참여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래서 근데 큰 흐름은 존재를 했던 거고 일단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민주당이 탄핵을 한나라당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 열린우리당이 또 새롭게 책임의 주체로 형성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경고하는 거 보고 이제는 책임의 주체는 열린우리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좀 노무현 정부의 그리고 후배가 좀 먼저 청와대 행정관 들어간 후배가 있었어요. 네. 형 그 바깥에만 있지 말고 한번 좋은 경험 해보자. 뭐 어차피 형도 노무현 정부를 사랑하고 또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조금이나마 뭐 같이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누구나 다 원하는 자리인데 경험이고 형이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추천을 좀 해줬어요. 어느 부서로 들어가셨나요? 저는 그때 이제 정무기획 비서관실로. 정무기획. 예, 그때 비서관님이
윤건영 윤건영. 아, 전 그때도 국정기획상황실장.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윤건영 당시 비서관님하고 이제 네. 인연이 됐고 뭐 그렇게 좀 많이 좀 그 열린우리당 초기에는 제가 많이 방황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어머님하고 좀 편하게. 그러면 청와대는 이제 노무현 정부 끝까지 네. 네. 그래서 마지막 그때, 멤버로. 그때 참 마음이 이제 네. 뭐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다음 그때 아시잖아요. 이미 이제 그 지지율이 많이 민주당이 떨어지고. 정권 재창출하는 네.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도 되게 황당했어요.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천신정, 천정배, 신기남, 우리 천영기 정동영. 천영기 씨의 어, 집안 선배는 잘못이 없죠. 집안. 이분들이 또 뭐 제일 앞장서서 또 열린우리당을 또 대통합 민주신당 만들자. 뭐 이름 그때 뭐 자고 일어나면 당 이름이 중도기업 통합신당 됐다가 뭐 중도민주당도 있었다가 뭐 이래가지고. 아, 저는 그게 너무 책임이라 국민과의 약속,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대단히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당 이름이 묶고 더블로 가였어. 이것도 뭐그 이름 또 써, 또 합쳐지고 이거 하면 또 합쳐지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 공식 입장은 열린우리당 분당하는 것도 반대였던 것으로. 나중에 제가 노무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던 뭐 한 2분 정도의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건 초기에는 좀 그게 되겠냐, 그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고. 양당제를 거스르기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막 그때도 약간의 폭행. 그렇죠. 폭력 머리 사태가 짓듣는 네. 그게 문팔괴씨라고 굉장히,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미경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여론이 이제 내부 여론도 그렇고 전체적 여론도 국민 여론도 좀 확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몰려간 거죠. 갈 때는 그렇게 가놓고 또 다시 열린우리당을 예. 해체하고. 예. 예. 열린우리당을 또 뭐 탑당 도로민주당으로. 그런 과정이 참 이게 정치가 뭔가 네. 결국 정치는 국민이 주인이라면 이제 정치권은 도구고 책임 추궁당하는 세력이 사람들이고 집단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임을 국민들이 못 묻게 하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한 대로 책임을 묻고 성과를 주는 거고, 못하면 못한 대로 엄격하게 이제 벌을 줘야 되는데, 단위가 삭삭삭삭 바뀌어버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정치 훼손되는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하고 참 노무현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당정분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왕적 총재 시스템으로 그 여당이 운영될 때 어떤 부작용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완전 분리해서 그렇죠. 가야 된다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강조되던 시기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당정분리라는 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뭐 정치적 그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변화의 보수적 좀 소극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책임이라는 것이 가장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과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정 분리가 노무현 정부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됐다라는 진단이 꽤 많이 맞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때는 그 이제 민주당 정부다. 이번에 우리가 선거에 승리하면 민주당 정부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성이었죠. 예, 민주당과 청와대가 같이 공동으로 한 몸이 돼서 국민들께 우리 국정으로 평가받고 책임지자 이렇게 이제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죠. 저는 그것이 올바르다고 보여지고 발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데 아직 12년이 남아 있어서 그럼 이명박 정부 때는 어디서 일을 하시죠? 제가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는 노무현 정부 이제 제가 최소한 이제 어머님 가진 재산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줄고 해서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 강사를 좀 했어요. 그 대치동에 논술 강사도 하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학원 강사. 좀 하고. 근데 한 1년을 좀 했는데
이건 좀 무슨 과목을 하셨습니까? 논술. 뭐 논술이니까 논술로 그냥. 다양하게. 근데 제가 그때 1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뭔가 이제 불편한 게 네. 이제 그것이 이제 특히 대치동에서의 그 학원 강사라는 것은 제가 이제 생계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뭐 차이를 재생산하는 그 메커니즘 안에서 네. 노는 거라는 제가 소속돼 있다는 느낌 네. 때문에 격차를 네, 항상 만들어내는. 불편했어요. 네. 불편해서 한국 사회의 가장 독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네네. 학원 강사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뭐 그 메커니즘 속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네. 일단 저는 막 학생들 어린 그 청소년들하고 보내는 게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뭐 가르치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교사는 제 체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는 뒤풀이 때 술 못 마시니까. 네, 그러니까 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무슨 뭐 같은 어떤 단체 활동을 했으면 네. 재밌게 했을 텐데 글을 쓰고 글을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평가를 할 때 항상 힘들었던 게 이것이 대단히 창의적 사고이냐 아니면 제가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서 좀 결함이 있다거나 부족한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친구의 그 잠재력과 창의적 사고 가능성을 제가 봉쇄할 수 있잖아요. 제 그 잘못된 평가한다로. 그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할 게 아니다 해서 이제 어떤 회사 생활을 하게 됐죠. 제가 이제 법대를 나왔으니까 또 그래도 뭐 법학을 좀 아니까 법무팀장을 했는데 변호사도 아닌데 법무팀장을 시켜주는 그럼 회사가 있으니까. 큰 회사 아니면 뭐 회사는 재벌 기업 회사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회사 생활이. 그랬어요. 회사 생활도 마치고 술 하고. 먹거든요. 회사 생활. 술이네 그냥 인생이 술로 그냥. 그래서 하는데 모기업이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자회사 이렇게 있었는데 모기업 회장님하고 그 스태프들하고 이 자회사 사장님하고 스태프들하고 되게 친하게 아주 많은 그 업무 논의도 하고 친했어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회사의 법무팀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자회사 법무팀장으로서 그렇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입장을 네. 잡아야죠. 잡고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 모회사의 지분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그 경영권 문제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첫날은 어쨌든 제가 거의 이제 몸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큰 지분을 가진 그 대주주이더라도 자회사에 이제 입장이 들어올 있으니까. 때는 그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확 몸으로 밀고 들어오시고 그분들 제가 또 다 아는 분들이에요. 친하게 지냈던 분들. 근데 이제 어제 동지였는데 오늘 저기 됐군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절차, 법이 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하실 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당일은 굉장히 막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제가 따져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끝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하고 둘째 날 절차를 저쪽이 지키라고 하고 그까지 이제 법률적인 뭐 법무팀장으로서 조응하고 당일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런 방식은 맞고 이제 바로 이제 사장님께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 그 즈음에 국민의 명령이라고 있었어요. 문성근 씨 있었다. 문성근 100만 밀란 프로젝트. 100만 밀란 프로젝트.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명박 야권 대통합하자.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민주주의라든지 또 민생이라든지 또 남북 평화의 문제라든지 이제 상당히 역사의 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야당이 좀 힘을 합쳐서 그 다음 정부는 민주정부로 우리가 수립하자라는 차원에서 힘을 모으자. 근데 이제 그 전에 유행했던 것은 후보단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후보단이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약간 선거할 때마다 하다 그렇게 뭐 반복이 정리해줘야 되고 하니까 복잡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차라리 각 당이 자기 정체성 블록을 지키고 일단은 정부를 우리가 민정부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당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당으로 이명박 정부와 맞서자.
이렇게 이제 그런 구상을 가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 야당들이 힘을 합쳐달라라는 서명 운동을 많이 그렇죠. 했죠. 네. 그 국민의 명령이 이제 문성근 제안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초기에 이제 그때 초기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계셨던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회사를 한 1년 다니다가 3월이나 4월쯤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국민의 명령에 또 상근으로 네.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1월 초인가 경영권 문제가 발생하고 네. 술 마실 사람이 없어진 거죠. 같이. 그래서 바로 그냥 네. 이제 사표 내고 국민의 명령 비상근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상근으로 제가 다시 가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민주당하고 그 당시 참여당이었나요? 혁신과 통합. 혁신과 통합.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얘기한 통합의 대상들이 예,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이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이렇게 합당을 네. 했으면 아마 저희들이 뭐 부족하지만 그렇게 네. 하고 이제 정리가 됐을 텐데 그때 유시민 국민참여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위한 논의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약속을 잡아놓고 이제 네. 당일날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진보정당 기존의 민주노동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참여당이 민주노동해서 진보정당 합쳐서 네. 진보당이 되죠. 통합진보당이 네. 되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원래 목표했던 그 하나의 그 당 구성 이거는 실패로 돌아갔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국민의 명령 하다가 각계각층의 야권 통합을 지지하는 사회단체 또 네. 재진영의 분들이 국민의 명령과 함께 혁신과 통합이라는 조직을 그렇죠.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혁신과 통합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네, 그다음에 당시에. 박원순, 네. 이해찬, 김두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공동 대표로 이렇게 활동하셨고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흩어질 게 아니라 일단 야권 통합 운동은 실패했다. 그러니 우리가 모인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랑 합당을 하자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상 정당법상 우리가 당을 만들지 않으면 합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시민통합당을 그렇죠. 만들고 네. 시민통합당하고 당시에 손학규 대표가 있었던 민주당하고 네. 합당을 하죠. 그렇죠. 그 과정에 이제 또 박지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네. 또 격하게 반발을 했고. 근데 어쨌든 당시 박지원 의원은 약간 이런 거였다는데 손학규 저 잘 모르고 막 퍼준다. 손학규 저 남의 식구 출신이라서 마음 좋게 퍼준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았죠. 그래서 그 당시 어쨌든 그 합당에 있어서는 손학규 대표님이 이제 그렇죠. 또 상당히 역할을 역할을 했죠. 했죠. 했고 다만 이제 본인도 아마 대선 그렇죠. 대권의 꿈이 네.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민주당 힘만으로는 정권을 그렇죠. 다시 찾기 힘들다는 계산이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본인도 나름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이 세력을 평가하고 네. 합당을 했는데 이제 대선 경선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원래 진짜 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말 정치를 하고 싶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그 죄송함이라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웃겼던 그 세상에 대한 그 지지자들이 나와달라는 요청을 결국 받아들이고 좀 갑작스럽게 이제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몇몇 분들은 좀 놀란 거죠. 전혀 자기의 경쟁자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가 상당히 이제 반응이 좋은 정치인이 되면서 이제 경선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되는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분이 결국 크게 보면은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그 과정이 그 당시에 그렇게 미끄럽진 않았죠. 이후에 이제 안철수 안철수 또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참 그 대선까지 그때 그러면 당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때 합당할 때 저는 혁신과 통합의 조직위원으로서 활동했고 그때도 사무처장이었나요? 시민통합당 경기도 사무처장을 하고 경기도에서 그때는 짧게 했으니까 하고 이제 합당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민주당의 유급 당직자죠. 중앙당 당직자로 이제 들어가서 뭐 전략기획국, 뭐 조사분석국
대구시당 사무처장 이렇게 이제 하다 당직 보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네. 정치. 예, 여의도 소위 말해서 이제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시민정치운동 하다가 이제 제대로 여의도로 갖고 그 중간에 청와대 홍보를 선거했었고 촛불 좀 거쳐서 대선 때 네. 또 해서 이제 다시 시당 사무처장 왔다가 제가 공교롭게 감사합니다. 17일 0시 다음 편이 이어집니다.